음양사의 후손들은 첫 번째로부터 영적 힘을 계승하며 이 힘으로 고향 땅을 보호하는 모험을 이어가고 있어. 그로부터 1000년 후 첫 번째의 모든 힘을 이어받은 자가 나타났어. 그는 하루아키. 인간 세계에선 무해한 선생이지만 요괴들에게는 최강의 존재야. 오늘 그는 백귀학원에서 가르치기 위해 초대받았어. 주변 풍경을 보며 그는 축제에 온 듯 흥분에 차 있어. 그가 꿈꾸던 학교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알다시피 이는 하루아키의 두 번째 교직 생활이야. 작년 첫 시도에서는 아직 어리고 미숙해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였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오늘 그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 지인 추천으로 백귀학원은 전통이 살아있는 오래된 학교라서 더 설레었어. 동복들 사이에서 하루아키처럼 이걸 좋아하는 애는 흥분을 숨기지 못해. 도착하자마자 그의 눈에 커다란 건물이 나타나며 충격을 주네. 이미 교장 선생님과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 교장 선생님과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를 깜짝 놀라게 해. 그는 그 친구에게 자신을 뽑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해. 실은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해야 할 텐데 과거에 그의 가족이 자신을 많이 돌봐줬으니까. 학원이 그의 힘을 필요하다고 하니 이 무능력한 자가 드디어 칭찬받는 기분이 들어 기뻐. 교장 선생님은 그 다음 하루아키가 맡을 HA반에 대해 소개해. 그는 마음속으로 멋진 선생이 되겠다고 다짐해. 하지만 삶은 꿈 같지 않아. 인간 학생들조차 힘든데 교장 선생님은 그를 온통 요괴로 이루어진 문제아반에 밀어넣네. 이 장면은 겁쟁이처럼 이 장면이 너무 아파. 겁쟁이 하루아키가 오래 버티지 못하게 해. 그는 교장에게 안에서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고 알리지. 교장은 당연히 알지. 자신도 요괴니까. 이름처럼 백귀학원은 모든 요괴를 훈련시키는 곳이야. 이쯤에서 하루아키는 못 참고 떠나려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교장은 그를 학교 역사상 첫 인간 선생으로 만들려 해. 하지만 그는 거부해. 요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 하루아키는 아직 자신의 강력한 마제척 능력을 모르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교장의 팔을 다치게 했어. 고민 끝에 그는 여전히 교장에게 눌려 그 요괴반으로 밀려 들어가네. 천천히 즐겨봐. 학생들은 이게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겁쟁이 하루아키가 책상 밑에 40분 넘게 숨어 있어. 결국 인간처럼 보이는 남학생 하나가 다가와 대화를 걸어. 산호가 그를 나오라고 재촉하지만 책상이 너무 꽉 끼어 있어. 이미 코미디가 시작됐네. 도와달라고 애원해. 정말 어이가 없어. 그 학생이 끌어내지만 오히려 선생의 옷이 망가져 핑크 팬티만 남아. 여학생들은 보고 깜짝 놀라 그를 변태로 보게 돼. 실은 하루아키가 더 크게 소리쳤어. 작은 아이 하나가 다가와 설명해. 산호, 아니 병신신으로 불리는 남에게 불운을 가져다주는 자야. 보통은 요술로 해치지 않지만 선생이 거슬려서 손이 근질거렸어. 교장은 동료를 불러 밖에서 이야기해.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다니 어이가 없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장은 하루아키가 가장 좋아하는 동복 백과사를 준비했어. 이걸 보자. 그는 기분이 훨씬 나아져. 안에 작은 요괴들을 신경 쓰지 않아. 동복을 선물하며 교장은 동료에게 일을 잘하면 좋아하는 동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해.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게. 먼저 그는 이름을 소개해. 그가 인간임을 알자 아이들은 비아냥거리네. 특히 금발 아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인간 형태가 나타나 하루아키를 살짝 놀라게 해. 반에서 마오카뿐만이 친절하게 선생을 응원해. 바로 그때 결혼식에서 돌아온 히타가 학교에 와. 그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잔뜩 사와. 모두를 기쁘게 해. 선생이 인간임을 알아채자 바로 달려들어 싸움을 걸어. 더우리팅은 누나를 소중히 여겨 누나가 인간과 결혼해 화가 났어. 하루아키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흙을 잔뜩 맞아. 이게 히타 가문의 능력이라 늪지 요괴라 불려. 하지만 땅에서 기어나오는 그를 보니 아이들은 선생이 요괴처럼 보이네. 선생을 인간 세계로, 그 친구는 선생을 인간 세계로 가서 가르치라고 해. 그도 가고 싶지만 인간 학교는 자신에게 안 맞아. 매일 불량배들에게 시달리고 학생들에게 울게 돼. 태어나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 울면서 이야기하며 무능력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어.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동정해. 자리에서 동자직 계속 출석을 부르자 동자지키는 나타나지 않아. 더우리팅은 그 친구가 1년째 쉬고 있지만 아직 그만두진 않았다고 해. 내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아키는 그 아이를 부르러 갈 생각이야. 히타는 포기하라고 조언하지만 소용없어. 모든 요괴는 학교 안에서 따로 사는 공간을 가져. 마오카는 선생에게 조심하라고. 여자 기숙사에서 실수하면 골치 아파. 산호도 따라가며 상황이 나빠지지 않게 지켜봐. 하루아키는 걱정되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해. 유급될까봐. 그의 머릿속에서 동자지키는 행운의 요괴라고 떠올라. 그 아이를 데려오면 자신의 삶이 꽃피듯 변할 거라 생각해. 산호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읽고 포기하라고 조언해. 더우리팅은 자신에 대한 책을 보고 싶어 다가와. 배교보에서 콩요괴는 작은 개 형태로 변신 능력을 가졌다고 나와. 마오카는 개에 비유되자 슬퍼져. 이 정보는 2000년에 출판됐으니 몇 곳이 틀릴 수 있어. 선생은 왜 병신신 같은 요괴가 안 쓰여 있는지 물으니 그 아이가 침묵해.
세 사람은 지키의 방에 가서 벨을 누르지만 대답 없어. 더울 이팅은 파란 똥 형태로 변신해 줄여서 리무루라고 해. 이 형태로 자물쇠 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 하루아키는 이걸 보고 대단하다고. 진화의 정점 같아. 산호는 별로 안 좋아. 좀 이상하다고. 마오카가 반쯤 들어가자 금제가 작동해 몸이 타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그 안에 그녀가 경고 편지를 보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 마법처럼 그의 영역이 문을 부수네.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와 그들을 떨리게 해. 들어가 보니 그 아이의 방은 온통 장난감으로 가득해. 그녀는 세계를 구하려고 바쁜데 계속 부르다니 아다냐. 화실은 게임 중독자로 자신을 게임 속 인물처럼 살아. 말한 후 왜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깨달아. 더울 이팅은 그 게임을 보고 전에 권했는지 물어. 1년 전 그 아이에게 게임을 주었지만 하룻밤에 클리어했어. 그때부터 게임에 미쳐 그녀를 중독자로 만들었어. 생체 시계도 바뀌어 밤낮이 뒤집혔어. 아침에는 졸려 눈을 뜨지 못해. 그래서 학교를 쉬었어. 이유를 듣고 세 사람은 충격받아. 다른 일인 줄 알았어. 갑자기 하루아키는 고개를 숙이고 내일 학교에 오라고 애원해. 학교에서 세계를 구할 순 없지만 대신 아름다운 추억이 생길 테니까. 그 말에 화실은 선생에게 눈을 뜨라고 해. 그러자 눈앞에 브레지어가 나타나.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생각해. 고의로 머리를 박아 냄새를 맡으려는. 결국 그도 쓰러지지만 영역이 많아 살아남아. 더울 이팅은 친구를 설득해. 울보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그 아이는 깨닫고 어른이 되면 방에 틀어박일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은 지금뿐이라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정말 아름다워. 동복을 입으면 더 귀여울 거야. 이건 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설득했어. 다음날 산호는 선생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듣네. 2명의 다른 선생님들이 이 신비로운 새 동료에 대해 물었고 교장은 그를 단순히 지인으로 뽑은 게 아니라 그의 배경이 정말 특별해서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아키 가문의 마족 퇴치 전문 가문에서 태어나 그 거대한 힘을 모두 상속받았어요. 마치 운명의 전사처럼 땅의 수호자로서 살고 있으며 동시에 사원을 운영해 가문의 영혼을 지키고 있어요. 그 빛나는 유산을 이어가듯 그 사원의 둘째 아들이 바로 그예요. 조상님들처럼 뚜렷한 힘을 지녔죠. 피에 새겨진 유산으로. 교장은 그가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영웅처럼 영감을 불어넣을 테니까. 이 초대를 통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궁금해. 이 이야기를 듣고 산호는 어제 선생이 문을 부순 이유를 이해해. 마제척 결계는 강력한 영역 앞에서 무용지물이야. 여기서 더울 이팅은 선생과 놀러와. 그는 우연히 교장이 산 금서, 동복사진 모음을 발견해. 하루아키는 자유로워. 산호는 왜 여자들이 그를 변태라고 하는지 알았어. 더울 이팅은 순진한 척하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해. 하지만 이미 말해버렸어. 화실은 칭찬받고 나서 학교에 와. 모두를 기쁘게 해. 하지만 그는 안 기뻐. 그녀가 치마 안에 바지를 입었으니까. 동복을 좋아하는 그로선 참을 수 없어. 그는 일부러 그 아이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해. 요괴가 바지를 입다니. 산호는 그를 폭로해. 동복 집착증이 있으니 여자들이 조심하라고. 모두가 산호를 적대적으로 보내. 진짜 실망이야. 히타는 어제 행동에 대해 사과해.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온 걸 보고 그녀도 인정해. 그 말에 하루아키는 더 기뻐지고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26명의 반이 모두 모인 건 성공이야. 산호는 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양과처럼 장난을 치며 학생을 밀어. 왜 화실을 데려왔는데도 내 운명은 여전할까?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동자지키처럼 옷으로 행복을 바꿀 수 있다고 해. 빨간 옷은 나쁜 징조고 뒤에 병신신이 있으니 진짜 파괴적인 조합으로 불운이 몰려오네. 바로 그 후 선생은 산호에게 땅에 처박여. 하루아키는 동료들에게 술을 마시며 친해지자고 해. 앞으로 함께 할 테니까. 아침에 소개할 걸 그랬는데 일이 바빴어. 뿔이난 선생은 미키, 옆반을 맡아. 그는 귀자촌 동자로 불리는 요괴야. 루카이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도 두려워 말라고. 옆에 앉은 건 하타나카 선생, 학생들의 생활 교육을 맡아. 그는 더 조용해. 미키가 술을 따라도 하타나카가 막아. 하루아키는 그 행동에 물어보지만 답 없어. 그리고 미키가 술을 따라낼 때마다 하타나카는 계속 막아. 또한 내일 아침 일찍 학생들을 건강검진하게 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그는 새내기라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여러 일들을 해야 하니 내일은 더 일찍 와. 미키는 매년 몇 명의 선생이 검진 후 입원한다고 겁줘. 하루아키는 듣고 놀라. 몸이 약하니 걱정돼. 선생이 됐으니 참아야지. 다음 날 그는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입혀 건강검진을 해.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 꽤 수고스러워. 여학생들은 살찐 걸 두려워하고 남학생들은 키나 다른 걸 걱정해. 요괴지만 그들도 청춘 시절이라 재밌어. 더울 이팅은 의사가 걔가 아니라고 하면 걱정돼. 선생은 안심시켜. 마오카는 100% 걔 종류야. 밖으로 나오자 하타나카는 시력을 측정하라고 해. 청각실로 가서 준비하라고. 의사의 번호를 주며 전화하라고. 더 설명하지 않고 동료는 그를 재촉해.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빨리 가라고 재촉해. 잠시 후 하루아키가 시력검사실에 도착해.
어제 동료들이 왜 이 일이 이렇게 피곤하다고 했는지 깨달았어. 도대체 그 학생이 학교에서 도쿄타워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대단해. 그 종이에 적힌 번호는 저쪽에서 의사와 연락하기 위한 거였어. 의사가 가리키는 그림을 그 애가 완벽하게 읽어내는 걸 보니 정말 놀라워. 진짜 미쳤어. 검사 끝나고 류우의 시력이 1.3 정도라고 결과가 나왔어. 진짜 대박이야. 하루아키가 듣고 충격받았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시력 검사 끝난 후 하루아키는 다음 임무를 맡게 돼. 하타나카가 하루아키에게 반에 있는 고양이와 오소리 애들을 미키 선생님 방으로 데려가라고 해. 게다가 야단도 맞았어. 왜 그렇게 느긋하게 움직이냐고. 빨리 선생님이 마오카와 아키엠을 안고 의무실로 데려갔어. 저 녀석들은 다리가 있는데도 왜 나보고 안아야 하냐고. 미키가 두 아이에게 우리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팔아넘기려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을 위한 거야. 안에 들어가자마자 요괴봉인 주문이 작동해서 두 아이가 원래 모습으로 변했어. 주임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 이건 우리 집 주문이야.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안에 있어. 선박 의사들도 와서 무지개 빛나는 약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어. 그 의사의 얼굴이 너무 교활해 보이네. 두 학생도 겁먹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쉽지 않아. 마오카가 울면서 선생님을 부르지. 접종 싫다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물 계열 선생님들도 우리에 넣어 예방접종을 받았어. 네즈미 선생님이 쥐로 변해 겁을 먹자 하루아키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타나카가 그 나이에 접종을 두려워하다니 숨어나가려 하다 미키에게 붙잡혔어. 그도 다른 애들처럼 안전을 위해 접종을 받아야 해. 갇히자마자 그 두려운 기분을 이제야 알았어. 그 젊은이는 초승달 여우 모양으로. 이름은 리엠디우야. 어쨌든 동물 계열이니 접종은 당연해. 그가 화가 나서 친구가 아직 갚지 않은 빚을 언급하자 미키가 당황했어. 그래서 타카하시 의사가 그에게 2번이나 접종을 했고 심지어 거세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해서 모두가 겁에 질렸어. 작은 콩은 하루아키가 안고 접종을 받았어. 너무 무서워하니까. 선생님이 뭔가 말해주면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주사 바늘이 꽂이는 게 무서울 테니까. 그 녀석이 재미있게 교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결과적으로 마오카가 지루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갔고 주사가 정확히 꽂이는 순간이었어. 갑자기 주사가 하루아키의 머리에 꽂았어. 그래서 그가 무서워하며 혹시 이걸 맞으면 개로 변하나 싶었어. 타카하시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걱정 마. 요즘 인간에게도 맞췄으니까 이상한 일 없을 거야. 더 안심하려면 새로 만든 약도 써볼까? 선생님이 그 커다란 주사를 보자마자 겁을 먹었어. 이건 맞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맞으면 확실히 죽을 거야. 잠시 버티다 보니 예방접종이 끝났어. 미키가 키를 제어한다고 했어. 조금 더 참아봐. 이 일은 간단하지만 그 학생이 7개의 탑보다 키가 크면 도대체 어떻게 제어할지 모르겠어. 거인인간은 산이나 강을 만들 수 있는 요괴니까 이렇게 큰 몸은 당연한 거야. 하루아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하타나카는 접종 후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했어. 하루아키가 공정하게 가위바위보 하자고 했어. 왜 나만 이런 짓을 시키냐고.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인간이 요괴와 겨루다니. 진짜 졌으니 선생님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학생의 몸을 타야 했어. 나이는 어리지만 몸은 엄청 커. 선생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어떻게 응원할지 모르겠어. 미키가 아래에서 책임을 미루며 위에서 바람이 세니 조심하라고 했어. 귀까지 올라가자 교장 선생님이 선물한 귀여운 교복 세트를 떨어뜨렸어. 그에게는 무한한 보물이었어. 손을 뻗다 보니 그대로 떨어졌어. 다행히 산호가 재빨리 선생님을 받아줬어. 화나게도 그 애는 키 재는 걸 싫어해서 머리 위에 숨어 자고 있었어. 선생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해준 거야. 그 덕에 키 재기가 끝났고 130m라고 나왔어. 듣고 나니 그 애가 기뻐했어. 이제 우시쿠 데블보다 커졌어. 아래 동료들은 바쁘니 선생님 혼자 내려가라고 했어. 당연히 못 내려가서 산호에게 엎혀 내려갔어. 아니면 그냥 굴러 떨어질 테니까. 그 애는 선생님을 싫어해. 화가 나서 만약 마오카가 있으면 안전하게 내려줄 텐데 이상한 건 왜 산호에게 빨리 내려달라고 안 하고 천천히 내려간지 모르겠어. 하루아키는 코 위에서 헤매다 재채기로 날아갔어. 오후가 돼도 그 친구를 못 봤어. 정말 이상해. 마오카도 그들을 찾아서 놀러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다행히 하루아키는 죽지 않고 교장실로 날아갔어. 산호도 따라가서 그를 야단쳤어. 게다가 하루아키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병신신이 불운을 가져오지만 네가 가까이 있으면 산호에게도 불운이 따라붙어. 그들이 다투다 보니 교장 선생님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걸 깨달았어. 죽을 뻔했어. 다행히 그분이 착하니까 무사했어. 하루아키가 깨친 창문을 보상하려 했지만 그 유리는 교사 월급으로 못 갚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교장이 그 친구에게 몇 가지 일을 대신하게 하자고 했어. 다음 날 아침 창문 대신에 그와 몇몇 학생들이 수영장 청소를 하러 갔어. 산호도 사과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어쩔 수 없지. 다행히 그 애들이 따라와서 도와줘서 혼자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즐겁지만 수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해.
작년에는 해변에서 배웠지만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다 요괴들이 난리라서 안 돼. 도착하니 수영장이 독처럼 변해 있고 주위가 완전히 황폐해졌어. 청소가 오래 안 돼서. 히타는 이 상태로 어떻게 청소하냐고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빠를지도 몰라. 수영장 물이 정상적이지 않고 공기처럼 진한 색이야. 정말 위험해. 하루아키는 여기까지 왔으니 이걸 밖으로 빼내볼까 해. 산호가 조심하라고 했어. 잘못하면 섬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 히타가 재빨리 자물쇠를 풀려고 하다 미끄러져 떨어졌어. 땅 위에 있는 애들은 충격받아서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 그게 독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똑똑한 애들은 진정했어. 그 애는 지능 요괴니까 괜찮을 거야. 잠시 후에야 그 애가 올라오면서 너무 아프다고 했어. 그 독이. 히타를 재미있는 다른 버전으로 바꿔놨어. 구할 수 없으니 류우가 그걸 아래로 밀었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루아키도 동의했어. 다른 애들에게 물을 빼라고 재촉했어. 아직 뭐 할 틈도 없이. 작은 콩이 물속 요괴들에게 끌려갔어. 그 물고기들은 장난꾸러기야. 작은 친구를 놀러 데려가고 싶대. 다른 애들은 안 주고 그냥 서로 끌어당기기만 해. 마우카가 너무 무서워서 최후의 수단을 썼어. 우정의 힘을 활성화시켜. 산호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다른 애들은 너무 무용지물이야. 한 번의 발차기로 그 물고기를 멀리 날려버리고 가엾은 친구를 구했어. 이 커플을 보니 젊은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산호가 그 생물을 다시 경고했어. 네가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 멍청이들아. 아키에가 그걸 먹을까 했어. 아래에 더 강한 요괴가 있어. 주인님이라고. 이때 호수 아래 커다란 그림자가 떠올랐어. 처음에는 잉어로 변한 용인가 했지만 너무 웃기네. 그럴 리 없어. 그건 인간 얼굴 물고기야. 사람처럼 생겼어. 여기서 도전이 시작됐어. 어떻게 이걸 이겨야 할지. 그래야 청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싸구려 요괴 취급받아. 그 싸늘한 스타일로 이 말은 모두를 도발하려는 거야. 모두가 화가 났어. 아키에가 그 멍청한 얼굴 물고기를 싫어해서 싸우고 싶어졌어. 그 애가 용감하게 달려갔지만 그 괴물에게 삼켜졌어. 이미 약한데 왜 바람을 피우냐고. 인간 얼굴 물고기를 도와야 해. 단지 나머지 애들이 도와야 할 뿐이야. 인간 얼굴 물고기가 공격하자 산호가 절대적인 힘으로 막았어. 그 애가 말했어. 원래 모습으로 변해서 이 버릇없는 물고기를 잡아. 130m 크기로. 그 친구가 인간 얼굴 물고기를 잡는 건 식은 죽먹기야. 주인님은 패배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어. 네가 나를 요리로 만들고 싶으면 해봐. 나는 다른 요괴를 먹고 싶지 않아. 거절했어. 마우카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그 멍청한 물고기를 생물클럽으로 초대했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하루 3끼 먹여주니까 굶을 걱정 없어. 그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인간 얼굴 물고기도 동의했어. 잠시 후 청소가 시작됐어. 내가 여전히 독 있는 물속에 서 있음에 갑자기 그걸 깨닫고 물속에 서 있다가 넘어져서 호수물을 파도처럼 만들어 모두를 쓸어가 버렸어. 교장이 와서 보니 모든 게 파괴됐어. 하루아키가 작은 수영장을 꺼내서 이걸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나 물었어.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월급을 깎겠다고 했어. 몇 날 후 미키 선생님의 수업에 초대를 받았어. 그 애가 기뻐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동료로부터 배우고 싶었어. 그 친구는 요괴학을 가르치는데 주카이의 역사나 성장 과정이야. 간단히 말해 사회과학이야. 이 선생님은 하루아키가 요괴에 대해 더 알면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바로 빛나. 듣고 나서 그의 눈이 빛났어. 하지만 그 전부터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했어. 선생님이 떠난 후 다른 동료들이 부러워했어. 그 두 선생님은 그와 가장 많이 접촉해. 다른 동료들은 하루아키가 요괴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졌다는 걸 알자 겁에 질렸어. 미키가 그들을 바보 같다고 했어. 그게 왜냐면 그 힘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수능해야 해. 잠시 후 측이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 주임 선생님이 참관한다고 설명했어. 듣고 나서 아이들이 다 지쳐 보였어. 이건 가장 불편한 조합이야. 미키는 학생들 눈에 엄격하고 영리한 선생님이야. 그리고 그 집 녀석은 완전히 반대야. 그들은 새해 초에 일어난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긴장했어. 시작은 지난주 숙제를 확인하는 거야. 듣고 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겁을 먹었어. 숙제 기억 안 나니까. 류우가 친구들을 배신하고 무진아가 숙제를 안 했다고 말했어. 듣고 나서 미키가 웃으면서 그 애를 수업 후에 만나자고 했어. 히타도 못하는 애들 중 하나라서 숙제를 잊어버렸어. 그 젊은이는 앞서 그 머리 좋은 녀석이 바보 같아서 교훈을 얻었어. 그 애가 일어나서 했어. 내가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 그래서 미키가 가져오라고 했어. 왕복 15분 걸린다고 계산해서 히타가 충격받았어.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을 속이는 죄에 처해질 테니까. 다른 애들은 그 선생님을 알기 때문에 아주 순종적으로 굴었어. 이 장면을 보니 하루아키가 정말 부러웠어. 동료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데 그는 숙제를 위해 빌어야 해. 오늘은 요괴의 종류와 현대화에 따른 변화를 계속 배울 거야. 기본적으로 그 집반은 3가지 주요 종류야. 인간 형태, 동물 형태, 물건 형태. 듣고 나서 하루아키가 갑자기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어.
결국 그 선생님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됐어. 산호를 보니 병신씨는 어떤 종류일지 궁금해졌어. 만약 그 애가 마오카처럼 개로 변하면 정말 귀여울 텐데 이 생각이 바로 그에게 전달됐어. 그래서 연필을 선생님 얼굴에 던지며 그런 변태 같은 눈으로 보지 말라고 했어. 요괴의 능력도 여러 형태로 나뉘어 의지로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특정 행동이 필요한 것도 있어. 가장 힘들게 쓰는 두 아이는 사시코야. 감정에 의존해야 활성화되니까 하루아키가 이유를 묻자 그게 정신요괴이기 때문이라고 했어. 때문에 때때로 자신도 통제 못해. 의도치 않게 요술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해. 재난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말이 산호를 불편하게 했어. 그 애가 그 대상이니까. 특이는 행동 형태야 마오카처럼 요술을 쓰려면 술을 마셔야 활성화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미키가 조금 실습을 해보자고 했어. 학생들을 겁주려고. 그 애들은 막았고 오직 하루아키만 모르고 궁금해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노려봤어. 참관았으면 조용히 봐. 누가 그런 소리래? 그 소리를 듣자 미키 씨가 자신의 강력한 힘을 조금 과시하려 해. 술을 마시자마자 엄청난 마력의 기운이 솟아올라.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판자를 완전히 부수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술을 주지 못하는 거야. 1년 첫 재난이 바로 이 일이야. 미키는 힘만 강해진 게 아니라 성격도 술 때문에 더 까칠하고 폭발적이 되네. 학생들을 함부로 야단치고 한편 긴장된 그 순간 히라의 방에서 숙제 문제를 발견했어. 그리고 당연히 아직 안 했으니 곧 혼날까봐 울고불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산호가 선생님께 미키 씨가 술 마시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알려. 마법은 못 쓰지만 육체적인 힘은 정말 주의해야 해. 작년에는 술 취해서 학교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미키 씨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모두가 무서워해. 모든 잘못이 하루아키에게 뒤집어지네. 그 일에 크게 관여했으니까. 다른 선생님 불러올 생각이었지만 수업 중에 어디 가냐고 막혀. 결국 그 악당 선생님에게 귤을 으깨당해 주스가 눈에 들어가 고통스럽게. 이 장면을 보니 무지나가 친구 배신한 녀석을 비웃네. 미키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전투 능력을 보여줄 생각이야. 메인이 급여 명세서라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산호는 상황이 너무 긴장되자 선생님의 요괴 퇴치 힘을 다시 상기시켜 메인을 통해 음양사의 힘으로 그 녀석을 제압해. 그 말을 듣고 그분도 따라해보지만 어떻게 영력을 쓰는지 모르겠어. 원래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으로서 하루아키가 용감하게 달려들어. 결국 날아가서 거의 죽을 뻔했어. 하타나카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 익숙한 장면을 보고 미키가 또 술 마셨다고 욕해. 자기 자신도 맞기 힘들어. 하루아키가 직접 목표가 돼. 미키의 힘에 맞서다 보니 메인이 겁에 질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도박처럼. 산호가 선생님이 노력하면 야시키가 치마만 입고 팬티는 안 입는 걸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그 말을 듣자 하루아키 안에 강력한 영역이 폭발해. 야시키는 그 녀석이 이런 위기 때 헛소리를 해서 화가 나. 멋진 다리를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그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싶어 미치게 되자 무능한 선생님이 세대에 걸친 무시무시한 영역으로 주변 요괴를 모두 쓰러뜨려. 히타가 숙제를 다 마치고 오자 이 광경을 봤어. 사건 후 산호는 메이니 학교의 모든 요력을 완전히 날려버린 걸 믿을 수 없어. 하루아키는 자신이 생각한 만큼 무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말하면 싫어할 테니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은 모두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원해. 이 솔직한 말에 산호도 생각에 잠겨. 기운이 솟았는데 작은 요괴들이 똥을 던지네. 분을 안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 꽤 재미있네. 며칠 후 히타가 니우를 따라가서 숙제를 보여달라고 부탁해. 한쪽 눈청년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해가 될 테니까. 게다가 작년부터 그 부탁이 100번 넘었으니 안 해주네. 히타를 욕하면서 바보 같다고 자라서 그 주임처럼 실패자가 될 거라고. 진짜야. 근처에 있던 하루아키가 듣고 겁을 주네.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 메이니아 타나카 선생님의 일을 돕고 있어. 이런 단순한 일로 학생들과 연결되고 싶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학생들의 눈에 좋은 선생으로 보이길 원해. 하루아키가 규정을 모른다고 하자. 니우가 산호가 머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알려줘. 듣고 그 애가 염색한 줄 알고 욕해. 결국 그 애에게 목을 잡혀 멀리 던져지네. 그 애는 다시 원래대로 염색하지 않겠다고. 메인의 눈에는 그게 멋져 보이니 그냥 넘겨. 이 말을 하타나카가 듣고 동료를 때릴 기세야. 또 학생의 나쁜 행동을 감싸니까. 바로 그때 야시키가 치마를 입었지만 팬티도 입어서 하루아키가 못 참고 잡으려고 하다 괴물 취급받아 메인이 화가 나서 꼭 옷을 갈아입히겠다고. 결국 그 발언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 이 장면을 보고 게임 중독 애들이 기뻐해. 이제 편히 게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타나카가 허락하지 않고 다 압수해. 단 하나 그분만 진지하고 미키를 욕해 게으르게 숙제를 채점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다 했는데 이제야 끝났다고. 압수 사건으로 메인반 학생들이 화가 나. 지키는 울며 불며 넘기려고 해. 하지만 선생님 방에 가니 하타나카가 다음 주 시험까지 게임기를 압수해.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걸 듣네? 미키는 매번 이런 식으로 몇 놈이 참지 못하고 되찾으려고 해서 금고에 숨겨 보호한다고. 선생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끝까지 해야 해. 교실에서 마오카가 열심히 공부 중이야. 산호가 그걸 부러워해. 바로 그때 게임 중독 애들이 돌아와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한 전쟁을 부르짖어. 아침에 당한 오가타, 쌍둥이 형제도 동의해. 산호가 그들을 보고 마오카에게 열심히 공부해. 저런 바보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해. 그날 밤 네 친구가 방에 몰래 들어가. 그런데 하룡아키가 동료로 나타나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고 겁주려고 해. 결국 맞아버려? 그 애들은 선생님을 속여 교실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그 후 금고를 열자 그 애들이 기뻐해. 여기서 그분을 쓰러뜨리면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달려들려고 하다 갑자기 봉인 감옥이 떨어져. 히타가 너무 놀라. 하루아키가 이렇게 영리할 리 없다고. 그리고 미키와 하타나카의 뇌물인 세 벌의 교복을 보니 모든 걸 이해했어. 이 함정을 위해 그 둘이 메인을 매수한 거야. 큰일 날 뻔했는데 쌍둥이 형제가 요술로 탈출해. 봉인 주문이 그들처럼 뇌신과 풍신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들은 고의 요괴로 신이었지만 과거의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 쫓겨났어. 이걸 배교보에서 읽고 메인이 충격받아 세상에 신 출신 요괴가 있다는 걸. 이제 추격이 시작돼. 교복 선물 때문에 하루아키가 열심히 일해. 작은 요괴들이 벽을 만들어 도와주네. 그래도 내 놈을 막지 못해 하타나카가 특별히 친구에게 술을 주고 그들을 잡으러 가게 해. 술귀가 힘을 얻자 그들의 은신처를 찾았어. 이 장면을 보고 히타가 겁에 질려 뇌신이 검은 힘을 쓰게 해. 그 힘에 맞은 건 바로 무능한 선생님이 번개받는 기둥이 돼. 자기가 타버리는 걸 보고 배를 누르자 하타나카가 걱정해. 미키에게 소화기를 가지러 가라고. 그분은 이미 만취됐어. 나중에 모든 게 밝혀졌어. 선생님들은 그들이 도둑인 줄 알고 긴장했던 거야. 그런데 그냥 장난감을 되찾고 싶었으니 다음에는 그냥 오라고 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야. 바로 그때 소방대가 오니 모두 도망쳐야 해. 잡히기 전에 우연히 새 친구가 지나가다 그들이 숨어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알겠어. 그래서 소방대에게 알려 밤에 장난친 놈들을 잡아가.